20년 만에 귀향 그리고 낯선 설렘 서울의 차갑고 붐비는 지하철 풍경과 대비되는 눈 덮인 강원도 소도시의 텅 빈 도로 쓸쓸함과 긴장감을 담고 빠르게 시작됩니다. 48세 김지연의 삶은 늘 속도전이었습니다. 서울의 인테리어 회사 팀장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 뒤에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냈죠. 지연이 낡은 SUV를 몰고 눈 덮인 강원도 산길을 오릅니다. 20년 만에 찾는 고향 마을 입구에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의 49제와 낡은 집 정리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삭막한 겨울 풍경은 20년 전 미처 봉합되지 못한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죠. 지연이 낡고 오래된 고향집 앞에 도착합니다. 마당은 눈에 덮여 있고 대문은 삐걱거립니다. 집 전체에서 을씨년스러운 폐가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집은 그녀가 떠났던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낡고 더 쓸쓸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꼭 흐느끼는 소리 같았죠. 그녀의 20대가 멈춰버린 바로 그 빈집이었습니다. 지연이 텅 빈 방에서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문은 덜컹거리고 찬 바람이 새어들어옵니다. 서울에서의 능력 있는 팀장도 이곳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당장 난방이 되지 않으면 며칠도 버틸 수 없었죠. 지연은 읍내 철물점에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고 20대 후반의 맑고 순수한 청년. 하늘이 공구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공이랑 간단한 설비 봐드리는 정하늘입니다. 보일러 고장이라고 하셔서요. 지연은 청년의 해맑은 웃음에 잠시 당황합니다. 20년 동안 삭막한 서울에서 잊고 지냈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여인의 긴장감을 전혀 모르는 듯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보일러 배관이 다 얼었네요. 문짝도 곧 떨어지겠어요. 하늘은 좁은 보일러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연은 털어낸 먼지 위로 앉은 하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삭막했던 빈집에 청년의 활기찬 숨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그 활기가 꼭 자신을 위한 응원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묵은 한기를 몰아내고 따뜻한 온기를 불러왔습니다. 수리 작업을 마친 하늘이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지연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지연은 믹스커피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습니다. 누님 서울에서 오셨죠? 이 집 누님 닮아서 예쁜데 너무 외로워 보여요.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누님이라뇨? 제가 나이가 몇인데. 저한테는 그냥 누님이에요. 외지에서 온 손님한테는 나이 따지면 안 되죠. 지연의 심장이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려 깊고 해맑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하늘의 눈빛에서 20대 시절 자신이 뜨겁게 사랑했던 영호의 눈빛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지연은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하늘을 다시 쳐다봅니다. 하늘은 지연의 시선을 느끼고 순수하게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시간이 멈춘 줄 알았던 지연의 삶에 낯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여성이 20대 청년에게 느끼는 당혹스러운 설렘. 그리고 그 속에 섞인 오래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수연이 김치와 반찬을 들고 지연의 집을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정겹게 대화를 나눕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서울이 그렇게 독하냐? 그냥 지쳤어. 모든 게 그래. 이 집 보니까 더 지친다. 수연은 지연의 초췌한 모습과 텅 빈 집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녀는 지연이 고향에 돌아온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그 남자 김영호였습니다. 너 여기 며칠 있을 거니? 볼일만 보고 얼른 가. 왜 그래 너까지? 이 동네 좁아. 너 와서 안다는 사람 다 있어. 김영호 그 사람도 당연히 알 거고. 너도 알잖아. 여기 사람들 웬만하면 남의 일 간섭 안 하는 거. 근데 이 동네 좁고 그 사람. 아직 여기 살아. 괜히 누구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떠나. 그게 너도 그 사람도 편해. 수연의 경고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연은 20년 동안 억지로 외면했던 영호의 이름을 다시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따뜻했던 난로의 온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지연은 난로 앞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하늘의 따뜻함과 수연의 경고, 그리고 영호의 존재가 한데 섞여 지연의 마음을 흔듭니다. 지연은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뜻밖의 설렘과 예상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40대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이 아슬아슬하고 당혹스러운 감정.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연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고향 친구 수연의 경고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영호의 존재가 불편했지만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20년 전 미완의 상처가 고향 골목 곳곳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죠. 지연이 읍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두꺼운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그녀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고 투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20년 동안 꿈에서조차 잊히지 않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김영호가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가 지연을 발견합니다. 영호는 멈칫하고 지연은 몸이 굳어 돌아보지 못합니다. 김지연 맞네. 20년 만인가. 김영호 씨 오랜만이에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돕니다. 20년 전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던 연인이었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흐릅니다. 영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원망과 냉랭함이 더 짙었습니다. 볼일 끝났으면 빨리 떠나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걱정 마세요. 당신한테 피해 줄 일 없어요. 아버지 집 정리만 끝나면 바로 떠날 겁니다. 서로에게 날 선말만 남긴 채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연은 20년 동안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원망이 영호의 냉랭한 시선에 모두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며칠 후 하늘이 지연의 집 문짝 수리를 위해 다시 찾아옵니다. 그는 지연에게 읍내에서 산 붕어빵을 건넵니다. 영호와의 냉랭한 재회로 지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은 햇살처럼 나타나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늘은 지연의 감정 상태를 모르는 듯 거침없이 다가옵니다. 누님 어제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누님이 웃는 게 좋아요. 고마워요. 하늘 씨 일만 해줘도 고마운데 자꾸 이렇게. 누님 저 나이 차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어른스럽고 강한 누님이 좋아요. 저한테 기대도 돼요. 하늘의 직진적인 호감에 지연은 당혹감과 동시에 묘한 위로를 느낍니다. 40대 여성이 20대 청년에게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과 설렘. 그 중간 어디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냉랭함이 컸기에 하늘의 다정함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죠. 지연은 순간적으로 피하지만 이내 하늘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늘 씨 마음은 고맙지만 우린 안 돼요. 왜요? 누님 마음이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난로 앞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미리 약속이나 한 듯 다시 찾아옵니다. 지연은 하늘의 방문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심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영호에게 받은 상처를 잠시나마 잊고 싶었을까요? 하늘은 읍내에서 포장해온 소박한 닭볶음탕을 내밉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소주를 나눕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가져왔어요. 하늘은 소박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목공일을 시작한 이야기.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연은 편안함 속에서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20년 전 영호와 나누었던 대화들. 영호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마음씨. 지연은 웃는 하늘의 모습에서 20대 영호의 그림자를 또다시 겹쳐봅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지연 영호야. 하늘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봅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취했나 봐요. 하늘을 통해 잊었던 청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지연의 욕망은 점차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착각의 끝에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독설과 하늘의 다정함 사이에서 지연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지연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들의 감정이 폭발할 것을 예고하며 마무리됩니다.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겨울밤 강원도의 날씨는 가혹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며 마을 전체가 고립되었죠. 지연의 폐가 역시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던 난로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지연이 집안에서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추위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밖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불안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하늘에게서 느꼈던 낯선 설렘. 그리고 영호의 냉정한 경고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눈을 뒤집어 쓴 하늘이 서 있습니다. 누님 저예요. 너무 추워서요. 난로가 꺼졌을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지연은 하늘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순수한 걱정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난로를 고치기 위해 쪼그려 앉은 하늘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든든했죠. 하늘이 다시 난로에 불을 피우자 집안에 온기가 퍼집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분위기가 깊어지고 고요해집니다. 춥고 외로운 겨울밤 오직 두 사람만이 나누는 온기. 지연은 이 순간만큼은 서울의 치열함 40대의 무게 20년 전의 상처 모두를 잊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흔들립니다. 누님 눈 오는 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갭니다. 지연은 뿌리치지 못하고 숨을 멈춥니다. 그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려 할 때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을 뒤집어 쓴 영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현관에 들이닥칩니다. 영호는 난로 앞에 나란히 앉은 지연과 하늘을 보고 격분합니다. 정하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하늘은 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하며 벌떡 일어섭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누님 난로 좀 고쳐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그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십니다. 그녀는 하늘이 영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 자신이 설렘을 느꼈던 청년이었습니다. 지연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그 모습에 영호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봤지 김지연, 내 목적이 이거였냐? 20년 전날 그렇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내 아들한테까지 손을 대.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늘 씨가 당신 아들인 줄은. 거짓말 마. 너 같은 여자 뻔해. 20년 전 그 오해 풀지도 않고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복수하는 거냐?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너밖에 모르지. 하늘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지연 사이에 가로막아 섭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누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님 진심으로 좋아해요. 넌 빠져. 넌 아무것도 몰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억울함과 도덕적 수치심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도 몰랐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연의 설렘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충격과 도덕적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그녀의 현재를 덮친 것입니다. 지연은 영호의 분노와 하늘의 순수한 사랑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은 듯 절규합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갇혔습니다. 옛 연인의 오해와 분노. 그 아들의 순수한 사랑이 뒤엉킨 파국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지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녀의 위태로운 겨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무너져 내리는 지연의 얼굴과 분노하는 영호의 눈빛. 그리고 당황한 하늘의 모습이 교차하며 최고조에 달합니다. 잔인한 진실 앞에서 지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폭풍 같았던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48세 김지연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감 있는 결단이었죠. 하늘이가 지연의 집 앞으로 찾아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근처 벤치로 데려가 앉습니다. 지연은 하늘에게 상처를 주어서라도 이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순수한 청년의 마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씨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누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누님 사랑하는 건 저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난 하늘 씨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난 너를 본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내 지나간 20대를 본 거야. 지연의 모진 말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게서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닌 그 시절 영호에 대한 억눌렸던 그리움이었다는 것을요. 하늘은 지연의 냉정한 말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누님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거죠? 절 밀어내시려는 거죠? 아니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제 돌아가요. 나를 잊어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서 집으로 향합니다. 뒤편에서 하늘이 홀로 슬픔에 잠깁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영호의 조경 작업실로 찾아갑니다. 난로가 따뜻하게 타오르는 투박한 공간입니다. 지연에게는 20년 전 미처 풀지 못했던 오해, 그리고 영호의 분노를 잠재울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혼자 난로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연의 방문에 놀라 일어나지만 이내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이제 아들한테 떨어지기로 했나 보네. 잘 생각했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하늘 씨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하늘 씨가 당신 아들인 줄은. 지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알아, 이제 와서 내 눈빛이 거짓말 같지는 않네. 내가 늘 그랬지. 독해도 거짓말은 못했지. 20년 전 오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지연이 일부러 접근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분노 대신 연민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서울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당신과 헤어진 후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못했어. 당신도 나 없이 혼자 하늘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지. 따뜻한 난로 불빛 아래 두 중년의 남녀는 그들의 지난 청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나 다 지나간 시간인데. 하늘이한테 내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왜 너랑 내가 헤어졌는지. 고마워요. 하지만 하늘 씨에게는 모질게 끝내는 게 맞아요. 상처는 주겠지만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이 너무 멀리 와버렸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이별법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집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가요. 난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우린 너무 멀리 왔어. 영호야, 당신도 이제 당신 자리 잘 지켜. 하늘이 좋은 친구니까 잘 보살펴줘. 지연은 눈물 대신 담담한 미소로 과거를 보내줍니다. 영호 역시 지연의 손을 잡는 대신 고개를 숙여 그녀의 결단을 존중했습니다. 20년 동안 골랐던 감정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작업실 난로가 따뜻하게 타고 있습니다. 난로의 온기처럼 두 중년의 마음속에도 오랜 회한이 풀리며 따뜻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음 화 지연의 마지막 귀경을 암시하며 마무리됩니다. 폭풍 같았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남은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지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연의 고향집 아침 폐가 갔던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벽은 하얗게 칠해졌고 문도 새로 달았습니다. 낡았던 집은 누군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수리가 끝난 이 집은 곧 지연의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20년 동안 골마있던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묵은 때가 씻겨나간 듯 홀가분했습니다. 지연이 방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 덮인 고요한 마을 풍경이 보입니다. 지연은 창문을 통해 지난 겨울을 돌아봅니다. 낯선 설렘과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성숙한 이별까지 이 짧은 고향에서의 시간이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지연이 식탁에 앉아 두 장의 작은 쪽지를 씁니다. 하나는 하늘에게, 다른 하나는 영호에게 줄 쪽지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남겨두어야 할 두 사람.
그녀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지연은 하늘에게 줄 쪽지를 현관 문틈에 끼워두고 영호에게 줄 쪽지는 그의 작업실 앞에 놓아둡니다. 하늘에게는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단다. 이 아픔이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영호에게는 짧은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기를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트렁크를 차에 싣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섭니다. 지연이는 나지막하게 독백합니다. 안녕 아빠 그리고 내 20대. 지연이 운전하는 SUV가 눈 덮인 강원도 도로를 달립니다. 차 안은 고요합니다.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하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성적이고 성숙한 결단에 만족했습니다. 지연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고향 마을의 지붕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평화가 감돕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40대 어른에게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지난 모든 사건들이 그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 조용한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노래를 들으며 지연은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지연이는 독백하듯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덕분에 따뜻했어.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며칠 후 영호가 하늘에게 지연과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하늘은 충격을 받지만 이내 아버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지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성숙한 선택은 두 남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호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늘은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연의 고향집은 마을의 젊은 부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됩니다. 영호와 하늘이 이사를 돕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고향집 문을 닫고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용기, 그 용기가 그녀에게 새로운 봄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빌딩 숲속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연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평화롭습니다.